자동화가 목표라더니 연동 안되는 박격포에 2천억 원. 군이 노후화된 박격포를 대체해 신형 81mm 박격포를 전력화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772억 원으로 2014년부터 연구 개발을 시작해 내년부터 초도 양산에 들어갑니다. 구형 81mm 박격포가 수명주기 25년이 지나 교체를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구형 박격포는 계산병이 직접 사격 표적에 좌표를 입력해야 해서 사격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를 자동화해서 즉각적인 사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박격포 신형화 사업의 맹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업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취재했습니다. 다기능 관측경, 연동 안되는 관측경, 비효율적인 사업 진행. 육군 전력 신형화의 핵심은 타 체계와의 자동 연동입니다. 그래서 군은 120mm 자주포와 105mm 곡사포는 같은 관측 장비 다기능 관측경으로 연동되도록 개발했습니다. 최전방에서 적군을 관측한 부대가 다기능 관측경을 통해 사격할 표적을 관측하기만 하면 디지털 표적 정보가 자동으로 산출돼 수KM 떨어진 후방 사격 진지까지 한 번에 전달됩니다. 이를 통해 적군을 관측한 즉시 즉각 포사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기능 관측경은 전투지휘 체계 장비인 B2CS와도 연동돼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등 지휘관은 다기능 관측경으로부터 받은 표적 정보를 B2CS 장비를 통해 사격 명령을 내리고 포사격병은 디지털 정보를 전달받아 포사격을 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내후년부터 전력화가 본격화되는 신형 81mm 박격포는 실시간 데이터 연동을 표방하면서도 다기능 관측경이나 B2CS와는 연동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기능 관측경 등을 통해 표적 정보나 사격 요청 데이터를 전송하더라도 박격포 사격 진지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관측병은 지휘관에게, 지휘관은 박격포 사격 진지의 포사격병에게 무전 통신을 통해 표적 정보를 다시 전달해야 하고 손으로 일일이 입력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81mm 박격포에서 데이터 연동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박격포 전용 관측경과 관측제 원입 출력기라는 전용 장비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동일한 기능을 하는 다기능 관측경과 B2CS를 놔두고 박격포 전용 장비를 따로 구매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격포 전용 관측경, 지휘체계와 연동 안돼. 무전으로 쏠까요? 말까요? 물어야 육군이 박격포 전용 관측경을 따로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표적 정보와 사격 요청은 다기능 관측경과 B2CS 등 주체계를 통해 전송되기 때문에 이와 연동되지 않는 81mm 박격포는 여전히 음성통신과 수동 입력을 통해 사격해야 합니다. 다른 120mm 자주포와 105mm 곡사포는 자동 연동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지만 81mm 박격포는 이게 안된다는 것입니다. 박격포 전용 관측경을 통해 산출된 표적 정보를 사격 진지의 포사격병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격 여부를 결정하는 지휘체계와는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포사격병은 지휘부에 연락해 쏠까요? 말까요? 를 물어봐야 하는 상황까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 연동은 표적 관측부터 의사결정, 포사격까지의 모든 과정을 데이터화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격한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81mm 박격포는 자동 연동을 목표로 개발해놓고도 육군의 주요 데이터 연동 체계와는 연동되지 않도록 개발해 결국 구식 방식을 써야 하는 장비가 돼버렸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이 되는 건데 군은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는 입장입니다. 탐지거리는 다기능 관측경의 절반에 불과.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박격포 전용 관측경의 탐지거리는 다기능 관측경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다기능 관측경은 4km까지 탐지할 수 있지만 박격포 전용 관측경은 2km입니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건데 가격은 비슷합니다. 다기능 관측경과 박격포 전용 관측경 모두 대당 가격은 3천만 원선입니다. 성능이 떨어지는데도 비싼 가격에 사해하는 이유는 박격포 전용 관측경의 납품 구조 때문입니다. 박격포 자체와 박격포 전용 관측경을 제작하는 업체는 각기 다른 업체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박격포 제작 업체로부터는 박격포만, 관측경 제작 업체로부터는 관측경만 각각 분리하여 구매할 수 있는데도 박격포 제작 업체가 관측경을 1차로 납품받은 다음 박격포 체계 세트를 2차로 방위사업청에 다시 납품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측경 제작 업체는 경쟁 입찰이 아닌 독점 납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박격포 제작업체에 1차 납품에 대한 유통비용과 관리비용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그 돈은 모두 국민 세금에서 나갑니다. 이 박격포 사업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미 내년 예산으로 110억 원이 정해졌고 군은 내후년인 2021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해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책임 미루는 육군, 합참, 방위사업청. 육군은 최근 박격포 전용 관측경과 거의 유사한 적용용 소총 관측경을 야전에서 운용 시험했습니다. 시험해봤더니 육군은 다기능 관측경과 박격포 전용 관측경 그리고 적용용 소총 관측경을 통합 운용할 수 있음에도 사업별로 상이하게 적용하여 시험이 누락되거나 장비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결과의 원인을 각 사업부서별로 사업을 진행해 유사 장비임에도 시험하는 방법을 다르게 계획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박격포 체계를 따로 사업을 진행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자인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문제가 드러난 박격포 사업은 누가 계획했을까요? 육군은 81mm 신형 박격포는 필요성과 운영 개념에 따라 소요가 결정됐고 전용 관측경은 박격포 사격에 필요한 각종 재원을 관측해 사격 지휘소로 전송하는데 적합하도록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타 체계와 연동이 되지 않는 부분은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도 타 체계와 연동이 되지 않는 부분은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군에서 소요가 결정된 것이고 그 내용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며 타 체계와 연동되지 않는 부분은 방위사업청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 기관이 모두 결정에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육군에서 박격포 체계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서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으로 구성된 합동참모회의에서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다만 육군은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해 무기체계 성능 개량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박격포 체계와 B2CS의 연동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연동 필요성을 고려하지 못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 문제가 있으니 추후에 연동 가능하도록 성능을 개량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연동 가능하도록 체계가 개선될지 의문인데다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그 개선 사업에 또 다른 막대한 세금이 들어갈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미회계 감사원 북한 최소 4종 ICBM 보유. 미회계 감사원은 1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10년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화성-15 미사일 사진 뉴시스. 미국의 소리 방송은 13일 GAO가 북한을 탄도미사일 보유량을 더 늘리고 역량의 진전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20여 개 나라에 포함시켰다며 이같이 전했다. GAO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에 대해 따로 도표를 이용해 그동안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의 종류와 사거리를 분석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스커드 C형부터 중거리 탄도미사일 스커드 2, 노동 2호, 중거리 탄도 유도탄 무수단과 화성 12형,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화성 13, 14, 15형 등을 지속해서 개발해왔다고 GAO는 분석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진 GAO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전례 없는 시험 속도를 보이고 있고 최소 4종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며 역량이 꾸준히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분석은 미국 싱크탱크 CSIS와 거의 비슷하다. CSIS는 화성 13형과 14형, 15형의 사거리를 각각 8,000km, 1만 km, 1만 3,000km 이상으로 추정한다.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CSIS 미사일 스렛 보고서는 북한 등 적들이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이 그들의 군사, 정치 목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무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을 대상으로 급증하는 위협적인 미사일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 정보협의체와 국방부 산하미사일 방어국 간 정보 공유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과 이란 등의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해 미국의 요격 미사일과 다른 방어 시스템을 시의적절하게 설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미사일 방어 관련 핵심 기관 간 정보를 조율해야 하는데 미사일 방어국이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그 이후로 2002년 미사일 방어국 설립 당시 다른 국방기관과 달리 이 기관의 정보협의체의 관여에 대한 재량권을 갖도록 예우를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정보협의체는 미국의 외교정책과 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수집 활동을 수행하는 17개 미국 정보기관으로 구성된 공동체로 1981년에 창설됐다. 중앙정보국과 연방수사국 FBI, 국가안보국 등이 포함된 이 협의체는 2005년 설립된 국가정보국 DNI 국장이 의장을 맡아 대통령에 대한 안보자문권을 행사하고 있다. 회계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국방정보협의체가 미사일 방어국의 무기 시스템 성능 검증, 방어 시스템 인수 과정과 결정에 더 관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안하고 최근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스팅이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기를 꾹 눌러주세요.